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7월 28일 진단 키트 종목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코스피 4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0포인트 하락하면서 1%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세를 키워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수급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둘 다 이제 매도를 좀 했고요. 코스피는 4,222억, 코스닥은 7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코스닥의 이 매도량을 보탰고요. 1,600억 가까이를 매도하면서 적지 않은 양이죠. 그래서 둘 다 지수가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애매하게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점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보았을 때는 점점점 이제 주가를 점점점 떨어뜨리면서 바닥권은 계속해서 다지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흐름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21선을 계속 저항을 맞고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한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코스피 자체는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이 물량이 금융 투자입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증시를 매수한 듯 하다가 또 갑자기 매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을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고요. 단기로 좀 들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네, 환율이 아니죠. 네, 코스닥이고요. 코스닥 지수를 보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을 이렇게 받치는 듯 하다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요. 자, 역시나 이렇게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번 내려가면 크게 뚫어버리는 하락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21선과 60일선의 갭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좀 유의 깊게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증시 분위기 자체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위에서 자리를 잡고 지금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도 이제 1154원으로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추세이고, 지금 이제 월봉을 보았을 때는 환율 자체도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추세를 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분명히 국내 증시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해외 선물입니다. 해외 선물 보면 다우존스, 나스닥 선물 또 이제 상승을 조금 약상승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증시들이 또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내일 또 장 분위기가 좋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분명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좀 지지 라인이 깨졌을 때는 좀 빠져나오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테마들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26%로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1.3% 아래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지금 경기 금리 인상에 부담스럽게 작용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자, 증시는 이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리뷰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무게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보겠습니다. 진단키트 종목 리뷰 보겠습니다. 자, 액세스바이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어, 오늘 1200원 올랐고요. 29,30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좀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밀어 올리면서 반등을 급하게 했었고요. 아쉽게 이제 좀 내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세스바이오 분명히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또 미국 시장으로
미국 시장으로부터 또 미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확진자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젠가요? 또 뉴스가 나오면서 인도 시장도 좀 도전을 한다고 하는데요. 엑세스바이오 분명히 좋은 움직임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차트를 보면 21선을 좀 저항을 맞고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N자로 좀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바이오 분명히 전고점까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거래량이 살짝 증가를 했는데요. 이제 다시 한번 좀 힘차게 나갔으면 합니다. 자, 주봉 월봉 뭐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 오늘 주로 이제 사모펀드가 매수를 하면서 액세스 바이오 주가를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항원 키트가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늘어남에 따라 항원 키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엑세스 바이오도 분명히 수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젠이고요. 시젠 2,700원 하락해서 72,000원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다른 키트주들이 좀 반등을 할 때 시젠 같은 경우는 또 계속 하락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PCR 키트의 거의 대장주급인데요. 지금 너무나도 하락 이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그대로 원위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61선 받치면서 좀 반등을 했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게 된다면 또 좋지 않은 움직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21선과 61선이 또 같이 내려가는 움직임이고요.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고점을 계속 낮춰가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지 않은 움직임인 것 같고요. 지금 진단키트들 종목 중에는 가장 약세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또 기관과 외국인이 또 매도를 하면서 이렇게 크게 또 내린 모습이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로 전환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매도를 해버리니까 좋지 않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매도를 했고요. 금융투자 매도, 투신 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 매수도 별로 들어오지 않고 있고 CGN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CGN에서 좀 유동 자금도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M&A도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움직임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뭔가 이 상승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 전환도 필요하고요. 좀 뭔가 좋은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제 무상증자에 대한 그런 신주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고요. 랩지노믹스는 3,200원 상승해서 34,300원이고요.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엑세스바이오와 같이 랩지노믹스도 강하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확실히 이제 2분기 실적이 아주 좋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거기에 맞는 주가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늦어도 이제 다다음 주에는 발표가 날 텐데 자, 그때 맞춰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이 좀 역대 최고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이제 미리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2분기로 이제 피크를 찍고 끝나게 되면 사실 주가는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3분기, 4분기마저도 지금 대외적인 상황이 좀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랩지노믹스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에는 조금 내렸지만 지금 분위기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 양봉 이후에 크게 이제 하락을 했다가 자리를 좀 잡고 이 양봉 두 번 만에 또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완벽하게 N자로 올라가는 모양이 좀 나왔는데요. 자, 내일도 추가로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뭐 조금 조정을 주면서 이 정도 라인을 형성하다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점점 늘어나면서 좀 치고 나갔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 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랩지루믹스 이전에도 제가 패턴을 자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특징입니다. 올라갔다가 그대로 다 내리고 다시 한번 올리다가 조금 조정을 주는 듯 하면서 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소식 있을 것 같고요. 랩지루믹스 저는 목표가는 전고점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위기관과 외국인이 이틀 연속 양매수를 했고요. 특히 이제 적지 않은 최근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20만 주, 27만 주 이렇게 매수한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좋은 소식을 듣고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단타성으로 들어왔다가 내일 또 나가면서 주가를 조금 하락시킬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좋은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젠텍 300원 상승해서 21,650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게 상승 없이 진행이 되면서 바닥 라인 다지면서 121선 다지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약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키트주들보다도 이제 수젠텍도 조금 약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긴 합니다만 확실히 상승할 때 그 강한 힘이 좀 나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고 하락폭에 대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61선과 21선이 또 아래로 꺾였기 때문에요. 이전에는 이제 61선이 서서히 들면서 주가가 좀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그 이평선들이 좀 꺾이면서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뭐 기간 크게 움직임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바디텍 매드입니다. 오늘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좀 올라가다가 좀 마지막에 내리면서 보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1선 딛고 바디텍 매드 반등을 좀 하다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좀 하락을 했는데요. 윗꼬리 달고 좀 떨어지면서 좀 아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텍 매드도 재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고요. 좀 수젠텍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거래량도 없고 좀 재미없게 진행이 되었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받치면서 이제 241선을 좀 완벽하게 뚫어 나가면서 치고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D 바이오 센서고요. 1600원 하락해서 56,400원입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5일선 받치는 듯 했는데요. 오늘 추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5일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쌍바닥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55,000원 정도를 이제 지지 라인 삼고 반등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D 바이오 센서가 지금은 이제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근데 기간 중에 특히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매수량이 좀 줄었고요. 사모펀드라든지 투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끌어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는 ST 바이오 센서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T 바이오 센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오니아고요. 바이오니아는 네, 하락을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끌어올렸습니다. 시간외 가격도 39,600원으로 거의 상한가, 시간외 상한가를 쳤고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바이오니아가 오늘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네, 식약처에서 바이오니아의 타액, 그 다음에 치압, 이렇게 검사, 코로나 진단 키트를 허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사가 개발한 타액 플러스 치압 검사, 코로나 진단 키트가 식품의약안전처에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트는 타액 PCR 검사가 가능한 데다가 최대 5개의 비인두, 구인두 도밀 검체를 한꺼번에 취합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의 샘플을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타액의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니아가 급등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 이제 바이오니아가 이렇게 호재가 나왔을 때 좀 치고 나가는 듯 하다가 꼬리 달고 내려오는 그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자, 내일 바로 밀어 올릴지 아니면 또 요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계속 이 39,000원 라인을 넘지 못하고 좀 내려가는 패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1선 적절하게 반등하고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올라가 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진다면 21선과 어느 정도 수렴 패턴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라인에서 크게 치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바이오니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네, 마지막에 이제 뭐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지 외국인이 플러스로 잡혔고요.
그 다음에 휴마시스입니다. 휴마시스 50원 상승해서 19,450원입니다. 휴마시스도 마찬가지 엑세스바이오와 비슷하게 움직였고요. 엑세스바이오보다 오늘 반등은 많이 못했지만 확실히 네, 절반 정도에서 주가를 이제 하락을 끝내고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분명히 N자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항원키트, 항체키트를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대유행의 그 수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휴마시스도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좀 많이 팔면서 좀 마지막에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가 좀 휴마시스를 매도를 하면서 그런 좋지 않은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가 이 진단키트 종목에 다시 한번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2분기 실적 전후로 해서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요. 확실히 이제 랩주노믹스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주목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